어제 광주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보수 집회, 탄핵 반대 집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좌파 집회는 쫄딱 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재명이 부들부들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계엄과 탄핵 전국 이후 우리 진영의 집회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확장되었는지 타임라인대로 쭉 살펴보면서 보수 집회의 성공 포인트와 앞으로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광화문 집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광화문이 좌파 집회의 중추돌이 된 만큼 이 광화문을 우리가 사수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사람을 만들려면 가운데 이제 연탄 같은 거 넣어서 굴리잖아요. 그 연탄 같은 중심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광화문 집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까지 광화문 집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한남동 관저에 머물게 되셨고 체포 관련 이슈가 계속되면서 자연스럽게 광화문 시위대가 또 한남동 관저 앞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또 한남동 집회에 여러 젊은 층들이 나오게 되면서 2030들이 많이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30들이 많이 깨어나서 이들의 목소리가 이 한남동 집회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대통령이 체포되시면서 한남동 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낙담과 자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많은 공작들도 섞여 있었다고 보는데 추후에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할 때 다루도록 하고 한남동에서 대통령이 체포되는 걸 시위대가 막지를 못했다는 자책과 보수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댓글이 막 올라오면서 폭력을 써서라도 막았어야 했다. 이런 찬반 논란들이 뜨거웠는데요. 그리고 이게 서부지법 사태로 이어지게 되면서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여기에 휘말리게 된 부분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생각보다 똑똑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후 시위대의 형태는 더 평화적이고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게 됩니다. 소년보 목사님이 주축이 되는 세이브 코리아 집회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대략 3,000명 정도 모이는 규모였는데요. 마침 전한길 강사가 여기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확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회가 다양해지고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입니다. 자꾸 어떤 틀 안에 가두려고 하고 가두리 안에 우리 스스로를 가둘 필요가 없어요. 전한길 씨가 노사모 출신이고 김대중을 존경한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발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핵심 방향만 맞는다면 노무현 아니라 노무현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도 우리가 품고 갈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전부 가지치기 하면 결국 가두리 안에 모이는 사람들만 모여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소리가 더 고립되게 됩니다. 전한길 씨가 참전을 하면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그라운드 씨도 함께 참전을 하게 되면서 폭발적인 집회의 파급력이 커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 두 분의 연설을 직접 듣게 되었는데 정말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그 울림이 정말 영혼을 흔들 정도의 큰 울림이라 좌파들이 덜덜 떨 것 같고 우리가 그 연설을 듣는 내내 이미 이긴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너희 이재명 보고 있나?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세이브 코리아 동대구역 집회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역대급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보수의 성지 이 부산과 대구 이 두 곳을 성공적으로 만들었고요. 마침 국민변호인단이 또 만들어지면서 평일에 집회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국민변호인단이라고 하니까 뭐랄까 우리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뭔가 대통령을 더 지키는데 한 발 더 나아간 것 같고 좀 긍지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광주에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또 열렸는데 정말 놀라운 그런 집회였죠. 광주 상륙작전이라 해야 할 정도로 광주 집회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요. 좌파들의 집회는 영혼까지 끌어서 총 출동을 했는데
보수 집회보다 그 규모가 확연히 적었고 분위기도 매우 우중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대학에서 시국선언 및 집회를 갖기 시작했는데요. 다가오는 한 주 변수가 되는 집회로 보입니다. 어제 서울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중국인 유학생들과 대진연 등 좌파 연대들이 몰려와서 탄핵 반대 집회를 심하게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게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4.19 혁명 때도 이 젊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결국 뒤집혔던 것이거든요. 전국 대학에서 이런 탄핵 반대 시국선언과 집회가 열리는 것은 집회 전쟁의 어쩌면 정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대학생이 아니시더라도 월요일에 서울대 집회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셔서 대진연이랑 중국 유학생 방해 공작을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인원수가 많아야 서울대 학생들이 더 용기 있게 그런 시국선언을 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천안문 노래를 틀어준다던가 시진핑 아웃, 공산당 아웃 같은 피켓을 든다던가 티벳 독립 촉구 이런 피켓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중국 애들이 다 도망가게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고요. 우리 진영의 집회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좌파 집회를 주도하던 세력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민노총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회를 한번 열려면 무대를 설치하고 피켓을 제작해서 나눠주고 음향 장비 세팅하고 대형 스크린 준비하고 이런 거 보통 집회가 한 번 열릴 때 10억 정도의 비용이 미니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민노총이 정부에다 빨대를 꽂고 있었으니 이런 반정부 집회하는데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뿌려가면서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이 민노총을 때려잡았잖아요. 그래서 돈줄을 빨대에 꽂은 거 다 잘라버리고 명단 확대해서 부풀린 거 싹 정리시키고 하니까 민노총이라는 세력이 완전히 쪼그라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회를 함부로 못 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페미, 큐어 이런 애들이랑 콜라보를 하게 되면서 점점 나락으로 빠지는 거죠. 여기에 보수 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또 하나의 힘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컨텐츠의 질입니다. 보수의 집회에 나오는 연사들의 발언의 퀄리티도 정말 뛰어나지만 젊은 음악인이나 문화인들이 많이 나와서 이 퀄리티를 굉장히 높여주고 있어요. 젊은 음악인이 세련되면서도 이 시국을 잘 표현한 기가 막힌 노래들을 만들어서 착착 여기에다가 올려주니까 이 집회의 새로운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음악이나 이번에 보니까 댄서들도 있고 클래식 음악 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 이런 재능이 있는 분들이 나와서 퀄리티를 높여주니까 컨텐츠의 질이 올라가고 이런 것이 집회에서 보여지니까 저질 쓰레기 같은 그냥 고작 부른다는 게 황연필 같은 인간이나 불러대는 그런 페미 큐어 막청 같은 애들이 뭉친 기괴한 짬뽕 같은 그런 좌파 집회랑은 퀄리티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좌파 집회에 갔다가 뭐야 이거 C컵하면서 다시 나오게 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인데 이렇게 집회나 현 시국을 문화 컨텐츠로 만들어서 승화시킨다는 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도 되짚어봐야 할 만큼 중요한 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파들이 계속 꼼수를 쓰고 비겁하게 하는데 결론은 우리가 이런 문화 집회로 만들어서 이미 승리했고 앞으로도 너네는 우리를 못 이긴다.